우리는 지름 10만 광년 크기의 우리 은하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 은하는 태양과 같은 별 3-4천억 개가 모여 있죠. 가장 가까운 이웃 안드로메다 은하는 오랫동안 우리 은하와 같은 크기라고 생각되었지만 가장 최근의 관측 결과에 따르면 2배 정도 더 큰 것으로 추정됩니다. 우리 은하가 안드로메다와 똑같은 친구 은하라고 하기엔 약간 민망한 크기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렇다면 지금까지 발견된 것 중 가장 거대한 은하는 어떤 곳일까요? 가장 유명한 곳으로 천여자리 방향 아벨 2029 은하단 한가운데에 자리하고 있는 거대 타원 은하 IC1101이 있습니다. 지구에서 대략 10억 광년 정도 거리에 놓여있는 이 은하는 그 크기만 대략 200에서 400만 광년 정도로 추정됩니다. 무려 우리 은하의 20배에서 40배 더 큰 크기죠. 심지어 우리 은하와 안드로메다 은하 사이의 거리 250만 광년도 훌쩍 뛰어넘습니다. IC1101 은하 하나 안에 우리 은하와 안드로메다가 모두 통째로 들어가는 셈이죠. 그런데 이 며칠 사이에 굉장히 흥미로운 뉴스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 거대 타원 은하 IC1101마저 우습게 만들 정도로 훨씬 더 거대한 역대 최고 크기의 새로운 은하가 발견되었다는 거죠. 이름하여 알키오네우스 은하입니다. 신화 속에 등장하는 거인족 기간테스 중 한 명인 알키오네우스 이름을 붙였죠. 심지어 그 크기만 무려 1600만 광년에 달한다고 합니다. 세상에 은하들이 여러 개 모인 은하단도 아니고 단일 은하 하나의 크기가 이 정도라니 이는 우리 은하 크기에 무려 150배를 훨씬 뛰어넘죠. 이 정도면 우리 은하와 안드로메다 은하가 살고 있는 국부 은하군 로컬 그룹을 통째로 삼킬 만한 엄청난 크기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인류가 알고 있는 가장 큰 크기의 은하라는 타이틀은 IC1101이 아닌 알키오네우스 은하에게 돌아가게 되는 걸까요? 사실 그렇게 호들갑을 떨기엔 다소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알키오네우스 은하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평범한 은하가 아니라 전파 은하, 레디오 갤럭시이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과연 알키오네우스 은하의 거대한 크기는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우주먼지 현자타임즈, 역대 가장 거대한 은하라고 허풍을 떨었던 알키오네우스 은하의 실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밤하늘에서 볼 수 있는 은하들은 사실 눈으로 볼 수 없는 다양한 파장의 빛으로 다채롭게 빛나고 있습니다. 가시광선이 아닌 자외선, 감마선, X선, 전파 등 다양한 파장으로 똑같은 은하를 관측하면 가시광만으로 봤을 때와는 굉장히 다른 모습을 볼 수 있죠. 특히 전파 관측을 통해 볼 수 있는 독특한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은하 중심의 거대한 괴물, 초거대 질량 블랙홀이 남긴 흔적을 볼 수 있죠. 중심에 거대한 블랙홀을 품고 있는 은하의 중심 영역을 활동성 은하핵 AGN이라고 합니다. 이런 은하 중심의 거대 블랙홀 주변에선 많은 가스 물질이 아주 빠른 속도로 맴돌고 있죠. 블랙홀 곁을 빠르게 맴도는 주변 물질들 사이의 마찰열에 의해서 블랙홀 주변은 뜨겁게 달궈집니다. 그리고 중심에서 빠르게 회전하는 블랙홀은 그 회전축을 따라서 강한 자기장 다발을 형성합니다. 그래서 블랙홀 주변의 물질들은 이 블랙홀의 자기장을 따라서 빠르게 가속되기도 합니다. 거의 빛의 속도에 가깝게 빠르게 가속되면서 아주 강력한 에너지를 발산할 수 있죠. 보통 수천 광년 정도의 스케일로 분출되지만 아예 모은하를 벗어나서 텅 빈 우주 공간 바깥까지 빠르게 분출되어 나가기도 합니다. 은하 중심의 거대한 블랙홀이 토해내는 강력한 우주 용트림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처럼 광속에 가깝게 아주 빠른 속도로 블랙홀의 회전축을 따라 양쪽으로 분출되는 물질의 흐름을 상대론적 블랙홀 제트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블랙홀 곁에서 플라즈마 형태로 떠돌던 입자들이 광속에 가깝게 빠르게 가속되면 거의 모든 파장대역의 빛에서 강한 에너지를 토해내죠. 이렇게 전하를 띠고 있는 입자가 광속으로 맴돌면서 에너지를 방출하는 현상을 싱크로트론 복사라고 부릅니다. 싱크로트론 복사의 흔적은 가시광, 자외선, X선, 전파 등 거의 모든 파장대역의 관측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전파 망원경으로 관측하면 은하 바깥까지 양쪽 방향으로 둥글게 뿜어져 나오는 전파 거품의 모습도 볼 수 있죠. 이러한 구조를 전파 로브라고 부릅니다. 바로 이렇게 전파 관측을 통해 관측할 수 있는 이러한 형태의 은하를 전파 은하, 레디오 갤럭시라고 부릅니다. 바로 이번 연구에서 확인한 알키오네우스 은하의 거대한 1600만 광년이라는 말도 안 되는 크기는 사실 은하 자체의 크기가 아니라 바로 이 은하 바깥까지 뻗어있는 거대한 전파 로브의 크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거대한 전파 거품을 내뿜고 있는 전파 은하는 마치 굴뚝 바깥으로 연기를 뿜고 있는 건물과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무리 연기가 하늘 높이까지 뻗어나가고 있다 하더라도 연기의 높이는 건물의 크기를 이야기할 때 포함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전파 거품까지 모두 포함시켜서 마치 은하 자체의 크기로 퉁쳐서 이야기하는 건 약간의 어폐가 있다고 볼 수 있죠. 사실 알키오네우스 은하와 같은 거대한 전파 은하가 우주에서 그리 드문 것도 아닙니다. 지금까지 전파 흔적을 보이는 전파 은하들은 대략 1000여 개 정도 발견되었는데요. 이들 대부분의 전파 구조 스케일은 대략 200만에서 400만 광년 정도죠.
그리고 이들 중 탑 10에 해당하는 가장 거대한 전파 은하들은 그 스케일이 대략 1000만 광년 정도까지 달합니다. 따라서 이번에 발견된 1600만 광년 스케일의 알키오네우스 전파 은하 역시 기존의 기록을 조금 뛰어넘는 정도라고 볼 수 있죠. 알키오네우스 은하는 살쾡이 자리 방향으로 대략 30억 광년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맨눈으로도 가시광선뿐 아니라 희미한 전파까지 볼 수 있었다면 지구의 밤하늘에서 알키오네우스 은하의 거대한 전파 구조는 보름달 하나 정도의 버금가는 큰 크기로 보였을 겁니다. 한 가지 재밌는 점은 알키오네우스라는 별명이 정작 이 은하를 발견한 천문학자들이 원래 제안한 이름은 아니란 사실입니다. 이 은하를 처음 소개한 논문에서 저자들은 거대한 은하의 규모에 걸맞게 신화 속 거인족의 이름 팔라스를 제안했죠. 하지만 팔라스는 이미 소행성의 이름으로 쓰이고 있기 때문에 헷갈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화 속 전쟁에서 헤라클레스와 겨루었던 또 다른 거인족 알키오네우스의 이름이 붙게 되었죠. 그렇다면 거대한 전파 구조를 뺀 알키오네우스 모은하 자체의 규모는 어느 정도일까요? 알키오네우스 모은하 자체의 질량은 대략 태양 질량의 2400억 배 정도입니다. 그 중심에 있는 초거대 질량 블랙홀은 태양 질량의 대략 4억 배 정도 질량을 갖고 있죠. 태양 질량의 400만 배 정도의 질량을 갖고 있는 우리 은하 중심의 블랙홀에 비교하면 100배 정도 더 무겁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알려진 가장 거대한 타원 은하 IC1101의 중심에 살고 있는 거대 블랙홀은 이보다 훨씬 더 무겁습니다. 그 질량만 대략 태양 질량의 400억 배 수준이죠. 이번에 발견된 알키오네우스 은하 중심의 블랙홀보다도 무려 100배나 더 무겁습니다. 게다가 알키오네우스 모은하 자체의 크기는 대략 20만에서 30만 광년 정도입니다. 이는 우리 은하의 겨우 두세 배 수준이죠. 1600만 광년이라는 엄청난 전파 로브의 규모에 비해선 꽤나 초라한 크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처럼 전파 구조를 뺀 은하 자체의 규모만 보자면 알키오네우스 은하는 순위권에 들지도 못하겠죠. 따라서 정확히 말하면 이번에 발견된 알키오네우스 은하는 우주에서 발견된 가장 거대한 은하가 아니라 가장 거대한 전파 은하라고 부르는 것이 좋습니다. 새로운 챔피언이 등장하며 IC1101의 자리를 빼앗았다면 물론 더 재밌었겠지만 아쉽게도 알키오네우스 은하의 거대한 크기는 커다란 전파 외투의 눈속임이었습니다. 여전히 IC1101의 1등 자리는 건재해 보이네요. 오늘은 특별히 또 다른 짧은 뉴스 몇 개를 함께 준비했습니다. 우선 첫 번째, 드디어 그토록 기다리던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의 거울들이 초점 조절을 마무리했습니다. 제임스 웹의 주경은 육각형 모양의 조각 거울 18개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각각의 거울을 따로 움직이면서 전체 주경의 초점을 조절하죠. 바로 몇 주 전 제임스 웹은 초점을 맞추기 위한 첫 연습 타겟으로 큰 곰자리에 있는 한 별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당시까지만 해도 아직 거울들이 조금씩 어긋나 있었기 때문에 각각의 거울에 반사된 18개의 이미지가 따로따로 놀고 있었죠. 그래서 천문학자들은 각 거울들을 조금씩 돌리고 공률을 조절했고 드디어 따로 놀던 이미지를 하나의 초점으로 모으는 데 성공했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소개해드렸던 제임스 웹 거울의 거울 셀카 기억하시죠? 당시에는 아직 딱 한 조각 거울만 올바르게 타겟별을 바로 바라보고 있었고 그래서 딱 하나의 거울만 밝게 별빛을 반사하며 빛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드디어 모든 조각 거울들이 일제히 정확히 같은 타겟별을 바라보게 되었죠. 그래서 이번에 새로 찍은 거울 셀카를 보면 제임스 웹의 커다란 거울 전체가 함께 밝게 빛나며 별빛을 반사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장 까다롭다고 염려했던 거울을 펼치고 거울들의 초점을 맞추는 일까지 모두 무사히 끝난 만큼 이제 남은 작업들까지 모두 예정대로 끝나면서 부디 머나먼 우주 끝자락의 진짜 모습을 보여주길 기대해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소식, 이건 약간 제 개인적인 소식인데요. 이번에 제가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서울시민대학에서 시민분들을 대상으로 오프라인 강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주 목요일 3월 24일부터 매주 목요일 저녁 7시 반부터 총 5주 동안 강의를 진행합니다. 상상 속의 미래, 현실이 되다라는 제목으로 SF 영화 속 다양한 천문학 관련 이야기를 다룰 예정입니다. 앞으로 또 기회가 된다면 서울뿐 아니라 다양한 지역에서 우주먼지 구독자 여러분들을 직접 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주먼지 여러분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안녕.